포탈 네이버가 하루 평균 9개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를 인위적으로 삭제한다. 이 이야기는 김어준 뉴스공장이 삭제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검증위원회가 낸 보고서에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이자 두 얼굴의 네이버 저자인 김인성 전 한양대 교수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교수님. 네, 예, 오랜만입니다. 자, 교수님은 사실상 처음으로 이 포탈 검색어가 조작되고 있다는 공개 고발을 처음으로 하신 분이에요. 네. 네. 그게 이제 아주 구체적인 신뢰로 노무현 대통령 서거일 당시의 검색어를 예로 드셨기도 했는데 혹시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그때 설명해 주시죠. 네, 여태까지 이제 실시간 급등 검색어가 조작된다, 사라진다 이런 얘기가 이제 실제로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걸 캡처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개인 단위에서 그런 의혹들이 있었죠. 예. 예. 근데 네이버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트렌드 영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2008년, 2009년에 이제 만들어졌는데 2009년 5월 23일부터 29일까지 예.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시고 장례식 할 때까지 단 한 번도 1위에 예. 검색어 노무현이라는 단어가 나온 적이 없거든요. 정말 이상한 일이죠.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했는데 그 검색어가 1위를 한 적이 없다는 게 몇 달 동안 말이 안 되는 거죠. 네네. 거기 둘째 날 장례식 하는 둘째 날 새벽에 잠깐 노무현이라는 단어가 나왔었는데요. 네. 저는 그때 인위적으로 이렇게 제거하다가 새벽에 그냥 실수였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국장 동안 7일인가요? 9일에 네. 7일인 것 같은데 그동안 단 한 번밖에 노무현이라는 단어가 1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아예 없던 적도 많고요. 저도 기억하는데. 예. 사실 뉴스에서 조금만 다뤄지거나 아니면은 예능 프로에 잠깐 등장한 연예인들로 네. 실시간 검색을 1위하고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한 날 노무현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예 등장하지 않는 시간대가 많았고 네. 그리고 내내 잠깐 등장했다 사라지거나 새벽에 잠깐 한 번 1위 한 적이 있지만 그 이후 또 사라지거나 이 현상이 너무나 이상하다. 명백하게도 이상하다. 네. 하는 내용과 다른 여러 가지 구체적 정황을 담아서 책도 쓰셨고 공개적으로 고발도 하셨죠. 예. 네네. 그런데 그 이후로도 이런 증상들, 현상들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어요. 그죠? 네네. 우선 이걸 여쭤볼게요. 보통은 이 순위는 자동으로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면 검색할수록 노출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인위적 개입이 기술적으로 가능은 한 겁니까? 기술적 관점에서? 인위적인 개입이 없을 수가 없는 게 이제 그냥 그대로 두면은 이런 음란물이라든지 그렇죠. 예. 무슨 예를 들어서 암살 방법이라든지 이런 불법적인 게 대부분 차지할 거고요. 그렇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그런 단어들을 계속 이제 체크해서 자동으로 사라지게 하는데 네. 보통 이제 그런 검열이 존재하면 이제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발음을 좀 틀리게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는 사람이 개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결국은 마지막에 사람이 개입해야 되는 겁니다. 애초부터 불법이나 혹은 19금 단어들 때문에 기술적 개입도 있고 인위적 개입도 당연히 있다. 기본적으로.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소위 유혹을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의 문제겠죠. 유혹을 느끼더라도 이걸 막을 장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인데. 네. 예. 지금 이제 교수님이 처음 의심하신 것은 노무현이라는 단어가 노무현 서거일 내내 제대로 등장하지 않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건 인위적인 개입이다. 네네. 라고 판단하셨고 사례를 모아서 아예 책까지 내신 거고. 네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문제가 이제 여러 차례 공론화가 되고 문제 제기가 됐지만 실제로 검증위원회라는 곳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결론나지 않았습니까? 그게 제가 2011년, 12년 계속 주장해서 2013년 초에 보고서가 이제 처음 만들어졌는데요. 네. 그때도 이제 외부 자문역으로 저를 토빙해서 갔었는데 보니까 되게 이제 구색 맞추기더라고요. 최종 보고서를 외부 전문가가 검증을 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발표한다 그러길래 내용도 모르고 제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 이름 빼라라고 했던 그게 지금 2003년, 2013년, 14년, 15년 이렇게 보고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키소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인터넷 업체들의 어떤 그런 외부 압력이나 이런 거를 막아보려고 힘을 모은 건데. 이익단체죠, 사실상. 예. 예, 제가 보기에는 뭐 거의 뭐 인터넷의 정경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게다가 이 외부 2013년인가 이때는 그게 처음으로 문제 없다는 결론을 냈을 때 당시 네네. 네이버 대표가 이 키소 대표 아니었나요? 그런 위계는 잘 모르는데 네이버하고 이런 포털 업체들이 주로 이제 회원사로 해가지고요. 네. 그때 이슈가 됐던 게 이제 네이버의 검색 키워드가 조작이 되었느냐에 대한 검증이었는데 네. 실제로 뭐 전문가들이 본 건 아니고요. 법률 자문한 분들이 보고는 그렇게 나름 결론을 내고 그렇게 한 겁니다. 법률 자문한 분들이 어떻게 이 기술적인 내용을 알겠어요. 근데 실제 기술적 내용을 검증하라고 갔던 김인성 교수는 사실상 내용을 보지도 못했고 이름만 올라가서 물타기 이용된 것 같아. 본인 이름 빼달라고 했으나 기사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같이 참여한 걸로. 근데 본인은 참여한 적이 없다는 거죠. 기술 검증에. 그래서 나름 어떤 공정하게 해보겠다라고 하길래 네. 저는 뭐 이렇게 국내 포털들이 제대로 하겠다 그러면 항상 도와주려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봤더니 뭐 결국은 그냥 이렇게 이름만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거였더군요. 하하, 촛불. 사실은 이 촛불 전국 때부터 이런 이야기가 불거지기 시작한 건데, 기억하십니까? 당시 사례. 예. 촛불이 2008년에 1년 내내 네이버 트렌드 영감이라는 책 안에. 네. 이명박 탄핵이란 단어가 1위 한 적이 없는 거로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실제 어떤 굉장히 네이버가 사과문까지 발표한 거는 진성호 신정아 사건. 네. 그때 신정아 씨가 진성호라는 분이 이렇게 추행을 했다 이런 게 있어서. 네.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이요. 예. 예. 네. 연관 검색어에 이제 같이 이름이 뜨니까 진성호 의원 측에서 진성호 이름 빼달라 그랬는데. 예. 네이버가 연관 검색어만 빼달라고 했는데 실시간 급등 검색어에서 빼줘가지고. 그때 부탁하지도 않은 걸 왜 뺐냐. 다른 포털들은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아니 그래서 당연히 주목받는 정치적 사안이고 거기에 정치인 이름이 거론되는데 빼달라고 하니까 빼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런 사례들이 이제 실증적으로 여러 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손대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전혀 신빙성이 없죠. 그러니까 문제 없다고 자체 보고서가 났고 키소라는 이름으로 나왔지만 사실 거기에는 법률 전문가들이 보고서가 문제 없다고 하는 것이지 실제 이 검증을 해낼 수 있는 기술적 자문 역할을 하는 외부인들은 제대로 참여한 적도 없고 교수님 자체도 참여한 적도 없고 그러면 같이 이름만 나왔다. 예. 2013년은 그랬고요.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은 검색이라고 하는 게 국민들이 관심사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포털 측은 다 누가 어떤 관심이 있는지, 그렇죠. 성별이나 나이나 지역인 다 알기 때문에 이런 게 공개되지 않고 악용되면은 어떤 우리들의 생각을 이미 다 알고 뭔가 정치적인 게 개입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번에 트렌드 영감이라고 이렇게 트렌드 검색이라고 하는 것도 뺀다 그러는데 그런 게 이제 트램프하고 이런 정치인들 선거 같은 국면에서 거의 다 정확하게 드러나거든요. 누구가 인기가 있는지. 그렇죠. 구글 같은 경우는 그걸 보고도 누가 당선될지를 예측하면 거의 맞다고 하는데. 예. 그런 거를 미리 알면은 거기에 이제 뭔가 이렇게 좀 더 부과를 한다든지 인기 있는 어떤 정책을 또 관심 있는 걸 제기한다든지 이래가지고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검색이란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다 투명하게 관리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특히 이제 포털 네이버 같은 경우는 워낙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1,000만 명 이상이 접속하기 때문에 말씀하셨다시피 원하지 않는 검색어를 차단할 수 있다는 의혹이 있다면 거꾸로 원하는 검색을 부각시킬 수 있는 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방식으로 여론에 개입하거나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큰 툴을 가지게 되는 거니까 권력이 그런 유혹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투명하게 해야 한다. 이제 곧이어 대선 시즌이 오기 때문에 더더욱 이 문제는 계속 지적하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네요. 네네. 잠깐 사례 말씀드리면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 때 여론조사가 10% 이상 차이가 났었는데 언론 발표가 실제로는 0.6% 차이가 났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이후에 보면은 검색 트렌드
검색량으로 보면은 거의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검색이 공개적으로 그런 것들이 공개됐다면은 사람들이 박빙이구나라고 하고 지지달이 더 모일 수가 있었는데 그런 게 가려지니까 그렇죠. 여론조사 결과만 보고 이제 그 지지자들이 투표를 안 하고 이런 현상이 많이 생긴 거죠. 영향을 끼친 사례로 교수님은 의심하고 있는 그런 네네. 이야기를 하신 거고 그게 이제 과거에 그랬다면 앞으로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네이버가 검색어에 관해서는 굉장히 투명하게 해야 되고 그걸 강제해야 된다. 그런 문제 제기신 거죠. 예. 그 방송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위력적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방송도 지금 뭐 그런 탄압 사례들이 많잖아요. 예. 근데 지금 검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분명히 압력이 가고 있을 텐데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항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 표시가 없다면은 네. 무력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이슈는 예.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짚어보려고 하니까 그때 연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인성 전 한양대 교수였습니다.